마시고 하는 미친 짓은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뻔도 하고 같이 사는 룸메에게 칼을 들고 자살하겠다는 쇼를 하기도 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지하철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차를 부수고 가족보다 더 친했던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그런 날이 반복될 때에도 술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해결책은 있다. 페이지 23. 두 번째 줄. 알코올 중독자가 가공할 만한 악순환에 시동을 거는 첫 잔에 손을 대지 않는 한 이런 관찰은 비현실적이고 무의미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알코올 중독자의 주된 문제는 그의 육체보다 오히려 정신에 있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왜 지금의 폭음이 시작되었느냐고 묻는다면 그에게는 교묘히 어떤 구실을 댈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줄 뿐이다. 저는 25살에 처음으로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겨 경찰서에 갔습니다.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필름이 끊기는 일이 많았지만 경찰서에 간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자세한 일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드문드문 떠오르는 그날 밤에 저는 이상하게 웃으며 친구의 손목을 꺾고 제압했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였습니다. 나중에서야 들었지만 제가 난동을 부리고 욕설을 하고 친구를 때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친구는 단단히 화가 나 저에게 폭행에 대한 합의금 130만 원 정도를 청구했고 경찰 역시 공무집행 방해로 저를 고소해 벌금이 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술을 그만 마셔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너무 가혹하고 친구는 너무 잔인하고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술을 마시고 하는 미친 짓은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뻔도 하고 같이 사는 룸메에게 칼을 들고 자살하겠다는 쇼를 하기도 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지하철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차를 부수고 가족보다 더 친했던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그런 날이 반복될 때에도 술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에는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이 부정을 타서 그렇다고 생각하고는 비싼 신발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맥주만 마셔보자고 생각하고 맥주만 마셔보기도 했고 숙취 음료와 함께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술을 마시기만 하면 올라오는 미친 듯한 불안과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정신과 약을 과자처럼 까먹으며 안주 삼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되든 술을 마셔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그만 마시자고 굳은 마음을 먹더라도 며칠이 지나고 나면 다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내가 또 그럴 일은 없다는 확신에 가득 차서 주변 사람들에게 술을 그만 마시겠다고 선전포고했던 것을 까마득히 잊고서는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늦은 나이에 어렵게 들어간 학교에서도 술을 마시고 자살 소동을 일으키다 경찰관 문을 깨물고서 공무집행 방해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상 정의롭고 올바르고 예의 바르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의 인생의 이력에 범죄 사실이 생겼다는 좌절감과
법원에 서서 판결을 기다리던 날의 공포를 생각하면 끔찍했습니다. 저는 판결을 받던 그 날이 제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했고 다시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술을 마셨습니다. 3개월, 6개월이 지나자 다시금 친구들과 유흥가에서 시끌벅적한 술집에 비싼 돈을 내며 술을 마시는 것을 하나의 권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제 삶을 즐기고 현명하게 살고 젊음을 낭비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은 모두 떠나갔고 오랜 시절 동안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상처를 치료해주던 든든한 친구마저 술 취한 제게 숨막혀 도망쳤습니다. 고스란히 남아있는 학자금 대출 3천만 원과 통장에는 항상 100만 원을 넘기기 힘든 돈이 남아있었고 그마저도 없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또다시 경찰서를 가게 되고 AA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8살 처음 AA에 갔을 때 술을 끊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지만 결국은 제가 했던 많은 왜곡된 사고와 폭력적인 사건을 잊고 다시 술잔을 잡았습니다. 장취를 하지 않아서 술을 6개월은 마시지 않아도 버틸 수 있어서 혼술하지 않아서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으니까 사람을 실제로 입원시킬 만큼 패진 않았으니까 수많은 이유를 붙였습니다. 술을 마시기 위해 굉장히 숭고하고도 타당한 논리를 머리로 생각해내며 과거와 죄책감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술잔이 가져오는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아니, 날로 더 심해져 갔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저는 어느 날 술에서 깰 때에 미칠 듯한 두통을 느끼며 누구에게 사과의 문자를 돌려야 하는지 핸드폰을 확인하기도 두려운 아침에 그토록 원망하던 아버지가 아무런 질책의 말씀 없이 두통약을 사다 주시는 것을 받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AA에 가자. AA에 가서 술을 끊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자. 그 이후로 단주한 지 9개월이 조금 넘은 지금 정말 뭐든지 해야겠다던 생각을 잊지 않고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모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단주를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미쳐 있었는지를 깨닫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니었지만 모임이 알려주는 참된 정직과 겸손이라는 의미를 알면 알아갈수록 희망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실 때의 제 마음은 언제나 자살 충동과 우울, 불안, 강박으로 사상누각의 상태였습니다. 누굴 죽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불안정한 정신이었습니다. 타인이 아니라 자신일지라도 찌르기 위해 칼을 들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멈추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모임이 알려주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 많으신 신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 저는 이제 두려움을 없애주실 것을 간청하며 모임 안에 있기 위해 필사적으로 행동합니다.